경제 쏙쏙 시간입니다. 경제부 정다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프로야구가 개막했습니다. 지난해 1,000만 관중을 돌파하면서 역대급 흥행을 기록했는데 올해도 개막부터 매진 행렬이더라고요. 기업들도 발빠르게 야구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통가에서는 야구 팬들을 위한 신제품을 잇따라 내놓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빵인데요. 삼립에서는 롯데 자이언츠를 제외한 9개 구단의 특징을 담은 빵을 출시했는데 출시 3일 만에 100만 봉이 팔릴 정도로 인기입니다. 각 빵 안에 구단별 선수 스티커가 랜덤으로 들어있는데 이 스티커를 모으려는 팬심이 작용한 거죠. 편의점 CEO도 두산 베어스 팬들을 위한 빵을 내놓았는데요. 두산 팬들이 먹는데 진심이란 의미의 먹산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이 먹산을 붙인 생크림빵을 출시한 겁니다. 네. 이 빵은 현재 디저트 매출 1위라고 하고요. 세븐일레븐도 야구를 보면서 쉽게 즐길 수 있는 팝콘 치킨을 곧 선보인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궁금한 게 삼립빵에서 롯데자이언츠는 왜 빠진 건가요? 네, 사실 협업 제품을 출시하려면 한국프로야구위원회를 통해서 각 구단에 협조 요청을 해야 하는데요. 롯데의 경우 계열사인 롯데웰푸드가 기린이라는 브랜드로 제빵 사업을 하고 있어서 경쟁사인 삼립과는 협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는 과거 해태제과가 선보인 홈런볼 관련 야구 마케팅에도 참여하지 않았고요. 이번에 웅진식품이 출시한 보리음료 야구 마케팅에도 참여를 안 했습니다. 네. 이 역시 계열사인 롯데칠성음료와의 관계 때문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롯데 팬들은 좀 아쉬울 것 같은데 롯데 팬들을 위한 마케팅이나 상품은 없을까요? 일단 롯데호텔 등 롯데 계열사에서 야구 관련 이벤트 등을 하고요. 또 지방은행에서 하는 야구 예적금 마케팅이 있습니다. 부산은행은 롯데 승리기원 예적금 상품을 출시했는데요. 기존 상품은 롯데가 포스트 시즌에 진출을 하면 우대금리를 주는 상품이었는데 이 수년간 우대금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이번에는 시즌 전체 실적에 대해서 우대금리를 주는 방식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광주은행도 기아 타이거즈 우승 기념 예적금을 판매 중입니다. 네.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또 물가가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카페들이 음료와 디저트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다고요. 네, 올해부터 이제 스타벅스를 시작으로 폴바셋이나 파스쿠치, 컴포즈 등 커피 업체들이 가격을 계속 인상을 하고 있는데요. 투썸플레이스도 가세를 했습니다. 투썸은 내일부터 케이크와 커피 가격을 평균 4.9% 인상을 하는데요. 조각 케이크 가격이 약 400원 정도 오르고요. 커피 가격도 200원 정도 오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4,700원짜리를 하나 먹고 또 가장 싼 조각 케이크인 6,300원짜리를 먹어도 11,000원이 되는데요. 네. 이 커피와 디저트가 이제 한 끼 식사 가격이 되는 것이죠. 커피 업체들도 환율이 너무 상승한 데다가 원두나 코코아, 유제품 등 원재료 가격이 너무 폭등해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또 요즘에 배추 가격도 많이 올랐는데요. 그럼 배추 대신에 양배추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양배추 가격도 많이 뛰었다고요. 네, 원래 배추가 너무 비싸지면 금배추라고 불렸는데요. 이제 양배추가 이 금배추보다 더 비싸졌습니다. 양배추 한 포기가 이제 소매 가격이 6,000원을 넘었다고 하는데요. 1년 전보다 50% 가까이 뛴 거고요. 배추 한 포기가 5,500원으로 양배추보다 600원이 더 싸졌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배추가 더 비쌌는데 이번에는 양배추가 더 비싼 거죠. 네. 이번에는 이상기후 때문에 겨울 양배추 작황이 좋지 않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늦여름에는 이제 폭염이 오고 지난달에는 한파가 오면서 양배추가 잘 못 자랐다고 합니다. 네. 이래서 양배추 값이 좀 안정이 되려면 봄 양배추가 나오는 다음 달 말쯤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비용을 아끼려고 부동산 거래도 당근마켓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지난 경제 속속에서 다뤘었는데 좀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고요? 네, 최근 공인중개사협회에 올라온 공지인데요. 이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의 허점을 활용한 이 사기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집주인 인증 표시라는 플랫폼들도 있지만 그래도 집주인이 아니어도 매물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악용한 거죠. 네. 이 사기꾼은 매물로 나온 공실 오피스텔 글을 먼저 보고 그 공인중개사에게 연락을 해서 지금 오피스텔 앞이니까 직접 보고 갈 테니 비밀번호를 좀 알려달라라고 해서 일단 비밀번호를 알아냅니다. 네. 그런 다음에 자신이 임대인인 척하고 그 매물을
당근마켓 같은 이런 곳에 올리고요. 주변 시세가 이제 1,000에 50 정도, 1,110만 원 정도 월세가 됐다면 월세 50만 원 이렇게 절반 가격 정도로 되게 싸게 올립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피해자들은 싼 가격에 혹해서 연락을 하고 그러면 이 사기꾼은 위조된 등기 증명서라던가 신분증 같은 걸 보여주고 대포 통장에다가 계약금 10에서 20%를 입금을 하라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친 거죠. 그래서 매물 한 건당 20명에서 30명까지의 피해자가 발생을 했고요. 네. 특히 좀 어려운 젊은이들의 피해가 많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공인중개사분들은 이 섣불리 매물의 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면 안 되고요. 집 구하시는 분들도 너무 싼 매물을 봤을 때는 이 꼼꼼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속속 경제부 정다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